영수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멀미 때문에 고생하시던데, 영수가 제일 나아요? 영수님 잘 모르겠어. 인상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영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수님 보면, 영수님이 지금 30대 중반, 34살이거든요? 여자 출연자들 중에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사는 곳이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토박이라고 하는데, 제가 도봉구 방학동 거의 10년 살았거든요?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 쪽에 10년 살았어요, 거의. 그래서 반갑더라고, 괜히. 도봉구 방학동 얘기 나오니까. 영수님 직업은 안 나왔는데 영숙님 대학은 포천 대신대학교 이렇게 나왔나봐요. 영숙님은 대학교 다닐 때도 왕복 3시간 거리를 대학교 통학을 했고, 그리고 출퇴근도 도봉구에서 상암동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영숙님도 물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뭐 출퇴근이 됐든 이렇게 좀 장거리가 되는 거를 통학을 하든 집안 분위기가 되게 보수적이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딸을 이렇게 조금 독립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더라고. 영수님이 지금 34인데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따로 나와 산 적도 없고, 그렇게 계속 대학교 때부터 출퇴근할 때까지, 사회생활 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만 한 거는 그건 좀 아쉬웠어요. 딸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집일수록 좀 이렇게 잘, 대학교도 기숙사 같은 거 안 얻어주고 자취 같은 거 그냥 하지 말라 그러고, 출퇴근하는 것도 조금 집에서 왔다 갔다 시키고, 좀 그런 게 좀 있죠. 보수적인 집안일수록 그런 게 좀 있죠. 맞아, 통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금방 먹게 되고 또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애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의 추측이에요. 집이 엄하거나 좀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영숙님이 이렇게 한 번도 독립을 하거나 그래본 적 없다고 하니까. 형편상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도봉구 방학동 요즘 집값 많이 올랐을걸? 제가 옛날에 살 때도 그렇게 나쁜 동네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나쁘지 않을걸요? 뭐 적당한 중산층? 그렇지 뭐, 그렇겠지. 아무튼 영숙님은 지금 나이가 34인데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고 그랬고, 그리고 커서는 이렇게 직장 일하느라고, 일에 열중하느라고 연애가 늘 뒷전이라서 그래서 모태솔로래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합니다. 영숙님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못쏠 분들 보면 거짓말로 못쏠인 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영숙님은 확실히 못쏠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무조건 못쏠인 것 같고, 초롱님께서 저 방학동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방학동 좋아요. 괜찮아. 저는 그래서 방학동 오래 살았어가지고 방학동에 살았다는 출연자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이쁜 편 아니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얼핏 보면 안정한 아내분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번에 모쏠 특집에 나오는 여자 출연자분들 몇몇 분들은 인터뷰할 때, 사전 인터뷰할 때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분이 정수님인데 사전 인터뷰할 때가 더 이뻐 보였어요. 현수님도 그렇고, 현수님하고 정수님. 그리고 여자분들 모쏠인 분들은 예전에 12기 때도 그렇고, 12기랑 또 모쏠 특집이 몇 개였죠? 모쏠 특집이 이번에 3번째인가 그런데, 모쏠인 여자분들은 걷는 게 조금,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걷는 게 좀 어색한 게 좀 있어요. 화장도 조금 어색하고. 모쏠인 여자분들 특징 같아. 나이가 30대여도 걷는 거랑 화장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맞는 걸음걸이와 본인한테 맞는 화장 이런 게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정수님도 오히려 사전 인터뷰할 때가 더 이쁘고 화장이 더 뭔가 어색했어요. 정수님은 유학파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지냈고, 그렇게 지내다가 30대 중반 돼서 뭐 결혼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솔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미국이나 해외 유학 생활 하게 되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내가 해외 생활을 했는데 연애를 못했다고 하는 게 선뜻 신뢰가 안 가긴 해요. 원래 유학을 하면 좀 연애도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또 걷는 거나 이렇게 화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연애를 안 하셨나 보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수님은 가족이 다 미국으로 갔대요. 정수님 가족들이.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연애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수님만 간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전부 다 유학을 갔다 왔대요. 가족들이 전부 미국으로 간 거네요. 미국으로 전부 다 유학 간 거면은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에요? 근데 금수저가 왜 걸음걸이가 왜 저래? 아무튼 정숙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엘리트신 것 같아요. 엄청 엘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세는 누가 제일 즐거움을 줄 것 같나요? 빌런까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순자님하고 영자님. 순자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모쏠 특집은 너무 보기가 힘들고, 뭐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거는 아니고, 시트콤처럼 약간 엉뚱하면서도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자 출연자들 중에서는 영자하고 순자님이 좀 재밌는 모습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순자 홍진경 남았다고요? 네, 홍진경 남았어요. 순자님. 간호사분은 영자, 순자님은 직업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순자님이 얼핏 보면은 되게 매력 있거든요. 약간 김고은 같은 느낌도 나고 되게 매력
있으셔.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얼핏 보면은 또 그냥 홍진경 씨 같기도 하고 천의 얼굴 같은 느낌이야. 화장도 잘 안 하시고 수수한 느낌이라서 그런가? 얼핏 보면 이뻐 보이는데 얼핏 보면 또 그냥 홍진경 씨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순자님이 쇼컷에다가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가 짧은 데다가 단아가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군이라고 군인일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군인일 리가 없는 게 많은 분들이 군인일 거라고 예상하지만은 순자님이 귀차니스트잖아요. 귀차니스트. 외출을 거의 안 한대요. 군인은 외출을 거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 훈련하고 1년에 몇 번 이렇게 뭐 경계 근무 쓰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순자님은 군인하고는 좀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군인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직장인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8년 전에 3개월 정도 연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가지고 모쏠 특집에 지원해서 모쏠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순자님 보면은 진짜 귀찮은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게으르거나 의욕이 없거나 무기력한 사람도 있잖아요. 순자님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나누스로 출연할 때도 보면은 화장도 거의 안 하시고 약간 옷 입은 것도 대충 집에서 아무거나 주워입고 온 것 같고 별로 그렇게까지 막 신경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진짜 성격이 귀찮고 무기력하고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나누스로 나오게 된 이유는 낭만과 교감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 교감을 하는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교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순자님이 지금 아까 미리 보기 보니까 꽂혀있는 남자 출연자가 있었거든요. 뭐 내가 이 남자라면 장기간 혹은 결혼까지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영호 아니면 영시인 것 같은데 왠지 영호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영호지 않을까 싶어요. 아 순자님 웹툰 작가일 수도 있겠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약간 작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평범한이라는 사람 같지가 않아. 느낌에 평범한 일을 하는 분 같지는 않아요. 맞아, 옛날에 모쏠 특집에 대해서 모쏠 특집 영자님이 웹툰 작가였습니다. 아니, 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한 거는 약간 순자님 보다 보면 노벨 문학상 받으신 한강님 있잖아요. 소설가 한강씨 같은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해봤어요. 군인일 수가 없어. 왜냐면 군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군인은 게으름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군인일 것 같진 않아요. 말투는 군인 같은데 직업은 군인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영자님 좀 빌런일 것 같아요. 지금 8년차 수술실 간호사거든요. 돈도 잘 모아놓고 이래저래 결혼 준비도 다 잘 해놔가지고 남자만 있으면 된대요. 집도 사놨고 아파트도 있대요. 근데 빌런일 것 같아요. 기독교인을 원합니다. 두부같이 순하게 생긴 사람 원하고 기독교인을 원한다고 하는데 영자님이 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 뭐 상철님에 대해서 상철님이 너무 능글맞은 아저씨 같다. 나는 소년미 있는 사람 원하는데 상철씨가 아저씨 같아가지고 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약간 느낌에는 영자님이 여출들 중에서는 가장 드세다고 해야 되나? 가장 자기 색깔대로 자기 성격대로 눈치 보지 않고 이런저런 모습들 많이 보여줘서 빌런 같은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자님이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는 아마도 영호 아닐까? 소년미 있는 남자 좋아한다고 하니까 영호한테 호감을 갖고 그럴 것 같아요. 영호 씨도 왠지 종교가 있으실 것 같고 영자님이 오늘 뭐 나는 뭐 이렇게 화장할 줄도 모르고 옷도 뭐 이런 거 뭐 이쁜 거 이런 거 입을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셨는데 영자님이 나이가 별로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이대에 맞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영자님은 좀 나이가 그래도 30대 중반 같은데 나는 뭐 내 화장할 줄도 모르고 옷도 뭐 이쁘게 입을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고집도 있으신 것 같고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적당히 상대하고 맞춰가면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그 세 보여요. YBD님 말씀처럼 영자님은 좀 많이 세 보여. 그래서 저는 영자님 같이 이런 분들은 보통 남자 출연자들한테 안 해도 될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거침없이 할 것 같아요. 영자님이. 이번에 남자 출연자한테. 초반이라서 영자님이 굳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방송 계속 이렇게 5박 6일 동안 지내다 보면 좀 친해지고 하다 보면은 영자님이 말실수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남자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만한 얘기들도 충분히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자님 보면. 꾸미면 이쁜 얼굴이라고요? 꾸미면 안 이쁜 얼굴도 있어? 꾸미면 나도 이쁜 얼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간호사분들이 직업적으로 정말 훌륭한 그런 직업이지만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런 직업은 또 아니긴 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간호사 되게 결혼해서 같이 살기엔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간호사분들이 근무 시간이 길잖아요. 간호사분들이 뭐 야간에도 밤새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자들이 다들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진상도 많을 거고 일이 힘들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혼 전역의 남자분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그렇게까지만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마술사 얘기 나와가지고 마술사 얘기도 그렇게 했는데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이렇게 해봤어요. 맞아요. 교대 근무 같은 것도 있고 힘들잖아요. 교대 근무가.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혼 전역의 남자분들이 선뜻 선호하기가 어렵죠. 물론 돈도 잘 벌 거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멋진 직업이지만 결혼 상대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 리듬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 패턴 맞추기가 어려워서. 주인님께서 저 간호사인데요, 예쁘면 가능합니다. 예쁘면 다 가능하죠. 예쁘면은 직업을 초월하죠. 여러분, 외모가 이쁘고 아름다우면 웬만한 직업에 대한 단점들 다 초월합니다. 그런 것들 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외모를 빼고 일단 여자분들의 직업들만 놓고 봤을 때는 결혼 전역의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다. 예쁘면은 백수도 괜찮아요. 몸만 오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함정입니다. 영자님 같이 이렇게 본인이 집도 있고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은 무조건 본인 이상의 남자를 만나지, 정말 남자가 몸만 온다? 미친놈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함정이에요. 그거는 구랍니다. 최소 기준이 본인이 해놓은 게 기준이에요. 내가 해놓은 것보다 못한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애초에 본인이 해놓은 그 조건들보다 못난 남자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자님이 남자들한테 몸만 놔도 된다,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몸만 놔라, 이렇게 말한 거는 함정이다. 그리고 보면은 영자님이 기독교를 또 이렇게 신앙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저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 못 만나고 나는 솔로나 연애 프로그램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만큼 또 교회 안에서는 이미 괜찮은 사람들은 결혼해버리나 봐, 일찌감치. 다른 사람들이 채가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미혼인 사람들 중에서는 영자님 눈에는 딱히 눈에 차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를 가거나 이렇게 나는 솔로 나오거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거나. 그 다음에 옥순, 여러분 옥순 씨도 제 생각에는 빌런일 것 같습니다. 옥순 씨가 되게 어리거든요. 29 맞나요, 여러분? 옥순 씨가 오랜만에 나오는 20대 출연자예요. 28살이에요. 28살. 근데 이게 보면 옥순 씨가 이렇게 28살이고 나름대로 뭐 유학도 다녀오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런 분 같아요. 어머니하고도 영어로 대화하고 막 하시더라고. 상당히 좋은 스펙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나이가 어린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소개를 안 시켜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왜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안 시켜주지? 저는 옥수님 외모적으로도 귀엽거든요. 귀엽고 성격도 밝고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옥순씨 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한창 남자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근데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뭔가 빌런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뭔가 예민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 씨도 유학 생활을 되게 오래 했대요.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이 유학파이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영숙님 빼고 대부분 출연자들이 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고 그랬다고 하는데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옥수님은 모쏠일까? 이게 유학 갔다 왔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이런 걸 검증할 수가 없다 보니까 모쏠이 아닌데 모쏠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막 계속 들어요. 옥수님 보면은 가짜 모쏠일 것 같아. 가짜 모쏠. 우리나라에서 연애하다 헤어졌으면은 바로 뭔가 검증한다거나 뭐 전남친이 내가 옥순하고 연애했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유학 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공부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거를 어떻게 이겨내지? 특히 나이가 이렇게 어린 친구가. 그래서 모쏠이 아닐 것 같아. 가짜 모쏠 같아. 가짜 모쏠. 여러분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어쨌든 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모쏠로 남는 것보다 해외에서 모쏠로 남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모쏠로 남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 거세남, 초식남 이렇게 돼가지고 연애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자분들도 들이대거나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연애를 이렇게 뭐 3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못 만났어, 남자를. 그래서 여자분들도 같이 모쏠이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쏠 되는 게 쉬워요. 연애를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 모쏠로 남아있는 게 쉬운데 해외나 다른 나라 유학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그래도 해외에 나와 있어서 외로운데 그 다른 나라 남자들이 그렇게 또 아시아 여자에 대해서 호의적이란 말이죠. 잘해주고 좋아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해외에서 모쏠로 남기가 어려워. 유학생활하면서 모쏠로 지내기가 저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옥순 씨처럼 이렇게 성격이 밝으신 분이 모쏠이라고 하는 게 약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전 인터뷰에서 남PD님하고 인터뷰할 때 남PD님한테 뭐 내가 솔직히 뭐 귀엽게 생겼다, 내 외모가 귀엽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귀엽다가 만 느낌? 약간 귀엽긴 귀여운데 귀엽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귀여움? 귀엽다만 느낌이에요. 옥순 씨 직업? 엄마 딸이거나 영어 강사 잘 어울린다. 영어 강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유학 있잖아요. 유학을 가서 유학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공부한 거를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뭐 옥순 씨가 유학생활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예상할 수가 없지만 내가 유학생활 하면서 공부를 한 거랑 연관된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유학을 끝까지 한 거 자체도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게 보통은 유학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유학을 하다가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렇게 끝까지 학업을 마치는 것보다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나보다 1살이나 2살 어린 애들하고 같은 학년으로 다니는 경우도 흔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하여튼 옥순 씨가 나이가 20대인데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는데 직업 잘 모르겠어요. 영어 강사일라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자기소개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예상이 안 돼요. 7기 옥순 대단한 거구나. 7기 옥순 씨하고 그리고 7기 옥순 씨 동생분이 있어요. 둘 다 거의 천재죠, 천재. 7기 옥순 씨 자매분들이 다 나는 솔로 출연했었는데 두 분 다 천재라고 보시면 되죠. 또 옥순까지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현숙님. 저는 현숙님이 이번에 모쏠 특집 여출 중에서 가장 내면이 좋으신 분 같다는 생각합니다.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현숙님이 가장 내면이 아름답고 좋은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순수한 것도 있을 것 같고. 현숙님은 무역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무역회사 공기업이 뭐예요? 나 이거 잘 몰라. 무역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역 쪽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장 이름이 따로 뭐 있나요? 아 그가 코트라라고 해요. 코트라? 무역 쪽의 공기업? 여러분 옛날에 27기 영자님이었나? 27기 영자님도 코트란가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밴드 하는 여자분. 아무튼 무역 쪽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 국어를 하실 수 있어가지고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 있잖아요. 남미 쪽. 그쪽 나라에 파견을 나가서 일도 하고 했대요. 파나마에서 3년 동안 주재원 생활도 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좀 수재분들, 영재분들 그런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 여자분들 능력들이 다 좋아서. 모쏠인 이유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고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남자를 만날 용기가 안 났었대요. 그래서 주로 짝사랑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현숙님도 보면서 막상 이렇게 솔로 나라에 왔을 때 모습보다 인터뷰할 때 모습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이쁘더라고. 아까 정숙님도 그렇고 현숙님도 그렇고 오히려 화장을 하고 이번에 나름대로 꾸미고 오신 거잖아요. 옷도 자기 생각에는 이쁘다고 생각해서 옷도 그런 옷 입었을 거고 별로 화장과 옷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인터뷰할 때 모습이 더 이뻤던 것 같아요. 현숙님. 이 여자가 살 빼면은 엄청 이뻐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뺀 거야. 지금 살 빼신 거예요. 살 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골격이 있으신 거죠. 골격. 살을 빼셨는데 좀 골격이 있으신 거라서 그래도 뭐 성형하시거나 그런 거 안 하셔가지고 외모가 인위적이거나 성형한 티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내적이면은 현숙님이 제일 좋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 크고 살찐 여자 중에 성형하고 살 빼면은 로또 터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흔하더라. 로또가 이제 긁으면은 로또다 됐다 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 로또가 긁기 전으로 씌워지는 경우가 되게 확률이 높더라고. 로또를 긁었으면 계속 긁은 채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살 빼서 로또가 됐다? 근데 다시 살이 찌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대부분이 살이 찐대요. 그러면 로또가 다시 뭐 취소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현숙님은 지금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가 영호님이에요. 영호님이 아까 그 선택을 빵표 받았는데도 현숙님 짐도 차에 실어주고 본인 차로 실어가지고 날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배려심 때문에 현숙님이 영호 씨한테 상당히 호감을 느껴합니다. 지금 현숙님이 좋아하는 남출은 영호 씨. 저는 현숙님이 오늘 솔로 나라에 나왔을 때 모습보다 인터뷰할 때 모습이 더 이뻤다고 생각해요. 인터뷰할 때 모습이. 여러분 그리고 현숙님이 물론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열심히 잘 사셨고 매력 있는 분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숙님은 아직 내 매력이 뭔지 모르시는 분 같아요.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표정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거 이쁜 표정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색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 광수님처럼 현숙님도 약간 자신 있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현숙님도 인기가 없지 않을까. 저는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외모를 극대화, 내 매력을 극대화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인드에 따라서. 요즘에 한창 인기 많은 명예 영국인 그분
유튜버분을 예시로 든다면은 그분은 정말 덩치도 좋으시고 살도 찌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뻐 보여요. 너무 당당하고 자기 매력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명예의 영국인 그분을 예로 든다면은 저는 여기 현수님도 자기 매력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매력을 극대화시키면은 훨씬 더 이뻐 보일 텐데 이게 현수님은 그거를 아직 잘 모르고 자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으신 것 같고 아직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본인이 이룬 성취는 높지만 자존감은 낮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런 매력이 극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매력이 반감돼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현수님 얘기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현수님 첫인상까지. 이번 기수 빌런 예상이요? 여출 중에서는 영자님이랑 옥수님. 영자씨랑 옥순씨가 여출 중에서는 빌런일 것 같아요. 영자씨랑 옥순씨. 그리고 남출 중에서는 광수님, 상철님. 두 분이 남출 중에서는 빌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너무 못되게 거절해가지고 빌런처럼 나올 것 같고 못된 모습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데 자꾸 눈치 없이 들이대가지고 욕먹을 것 같고 상철씨하고 광수님은 여자들이 싫다고 하면 이제 떨어져 줘야 되는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들이대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욕먹을 것 같은데 여기 옥순씨하고 영자님 같이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못되게 거절해가지고 너무 남자분들이 말하거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그런 티를 내서 그래서 약간 빌런처럼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봐요. 왠지 그러지 않을까. 이게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내가 영어를 잘해. 근데 내가 호감 있어 하는 남자가 이 사람도 영어를 잘해. 그러면 마음이 훅 가나요? 다른 연애 프로도 보면은 남자들이 영어를 잘하면 외국어를 잘하면은 되게 그거를 멋있게 보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런가?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외국어 잘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더 좋게 본다거나 매력있게 본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이쁜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외국어 잘하면 그걸 되게 멋있게 보는 것 같아. 광수요? 광수 옥순 좋아할걸요? 광수 옥순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광수씨도 그렇고 현수님도 그렇고 자존감이 매력이랑 엄청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고 내 외모가 어떻든 내 키가 어떻든 내 몸매가 어떻든지 간에 광수님도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고 5급 공무원 그리고 현수님도 아무나 갈 수 없는 주재원 생활도 하셨었고 지금 무역 쪽 공기업 다니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만 하신데 여기 두 분 다 장점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으신데도 그거에 대한 매력을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광수가 선택하면 선택받은 여자는 좋아할까요? 이제 모쏠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파트너가 나를 선택하면은 좀 그런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티가 날 거 아니에요. 더 안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더 못쏠 여자 출연자들이. 이게 나는 솔로 쭉 보다 보면 진짜 대단하고 잘났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엄청 겸손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가? 명예 영국인 유튜버 분이 그러시는데 영국에서는 겸손은 개나 줘라 이런 마인드래요. 그쪽은. 근데 우리나라는 잘났는데 내가 좀 잘나고 뛰어나다는 티를 내면은 엄청 그거를 나쁘게 보고 재수없게 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펙이 정말 평범한 거 이상으로 엄청 좋은 스펙이나 좋은 직장이신 분들이 엄청 겸손한 것 같아. 오히려 어중간한 사람들이 나대고. 나는 솔로의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 딱 봐도 광수님하고 현수님 많이 겸손해 보이지 않나요? 겸손해 보여. 바로 직전에 32기 광수님 의사분 그분도 겸손해 보였고 오늘 여자 출연자 남자 출연자 첫인상 첫 방송이라서 첫인상 위주로 이렇게 해봤어요. 남자 순위 여자 순위 넘어갈까요? 저는 32기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32기는 이번에 모쏠 특집이 32기보다는 무조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돌싱 특집은 너무 다들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알 거 다 아는 사람들 알 거 다 알다 보니까 첫 만남 때부터 서로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미 견적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다 알아가지고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열정도 없었고 근데 모쏠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처음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쉽게 그렇게 사랑에도 빠질 것 같고 한 번 빠지면은 주변이 안 보여가지고 실수도 많이 할 것 같고 눈물도 당연히 흘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돌싱 특집보다 모쏠 특집이 이번에 훨씬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남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내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 이 사람은 이럴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 관계가 뭔가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는 그 데이터만큼만 딱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모쏠분들은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